은퇴라는 두 글자, 설렘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특히 평생 직장 건강보험의 보호 아래 있다가 퇴직 후 매달 날아오는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마주할 때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느끼시곤 하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하는 생각, 아마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지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따질 때 우리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보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자격이 되는지 심사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둘째, 안타깝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게 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두 분은 현재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퇴직 후에도 아들이나 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 재산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도 절반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이 아파트의 총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남편의 재산은 3억 원, 아내의 재산도 3억 원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개인의 재산이 기준인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재산 요건은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이자 많은 분들이 발목을 잡히는 소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즉,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 소득에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속 부부의 소득을 살펴보죠. 아내의 경우 매월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아 연간 소득은 480만 원입니다. 기준인 2천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 아내는 소득 요건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매월 국민연금 100만 원과 이자 소득 약 8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국민연금 1200만 원에 이자 소득 1000만 원을 더해 총 2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의 연간 소득 2200만 원은 기준인 2천만 원을 200만 원 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남편은 소득 기준을 넘었지만 아내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데 그럼 아내 혼자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여기에 바로 피부양자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는 자신의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 역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동반 탈락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일종의 연대 책임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남편의 소득 200만 원 초과 때문에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은퇴 전 사전 계획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이자 소득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퇴사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했다면 어땠을까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금을 아내에게 이전하여 남편의 연간 이자 소득을 800만 원 이하로 낮췄다면 남편의 총연간 소득은 2천만 원 이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은퇴 전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는 고정 지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해 부부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때부터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각각 계산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즉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남편의 소득 2,200만 원과 아내의 소득 480만 원을 더하고 부부의 공동명의 주택재산 6억 원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 소득은 2022년 9월부터 전체 금액의 50%만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심사는 부부 각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심사합니다. 둘째,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셋째,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부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넷째, 은퇴가 임박했다면 증여 등을 통해 부부간 소득과 재산을 미리 조절하여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하나씩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누구든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은퇴라는 두 글자, 설렘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다주곤 합니다. 특히 평생 직장 건강보험의 보호 아래 있다가 퇴직 후 매달 날아오는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마주할 때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느끼시곤 하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하는 생각, 아마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지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따질 때 우리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보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자격이 되는지 심사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둘째, 안타깝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게 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두 분은 현재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퇴직 후에도 아들이나 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 재산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도 절반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이 아파트의 총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남편의 재산은 3억 원, 아내의 재산도 3억 원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개인의 재산이 기준인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재산 요건은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이자 많은 분들이 발목을 잡히는 소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즉,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 소득에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속 부부의 소득을 살펴보죠. 아내의 경우 매월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아 연간 소득은 480만 원입니다. 기준인 2천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 아내는 소득 요건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매월 국민연금 100만 원과 이자 소득 약 8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국민연금 1200만 원에 이자 소득 1000만 원을 더해 총 2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의 연간 소득 2200만 원은 기준인 2천만 원을 200만 원 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남편은 소득 기준을 넘었지만 아내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데 그럼 아내 혼자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여기에 바로 피부양자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는 자신의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 역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동반 탈락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일종의 연대 책임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남편의 소득 200만 원 초과 때문에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은퇴 전 사전 계획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이자 소득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퇴사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했다면 어땠을까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금을 아내에게 이전하여 남편의 연간 이자 소득을 800만 원 이하로 낮췄다면 남편의 총연간 소득은 2천만 원 이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은퇴 전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는 고정지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해 부부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때부터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각각 계산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즉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남편의 소득 2,200만 원과 아내의 소득 480만 원을 더하고 부부의 공동명의 주택재산 6억 원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 소득은 2022년 9월부터 전체 금액의 50%만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심사는 부부 각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심사합니다. 둘째,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셋째,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부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넷째, 은퇴가 임박했다면 증여 등을 통해 부부간 소득과 재산을 미리 조절하여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하나씩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누구든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은퇴라는 두 글자, 설렘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다주곤 합니다. 특히 평생 직장 건강보험의 보호 아래 있다가 퇴직 후 매달 날아오는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마주할 때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느끼시곤 하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하는 생각, 아마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지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따질 때 우리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보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자격이 되는지 심사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둘째, 안타깝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게 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두 분은 현재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퇴직 후에도 아들이나 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 재산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도 절반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이 아파트의 총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남편의 재산은 3억 원, 아내의 재산도 3억 원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개인의 재산이 기준인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재산 요건은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이자 많은 분들이 발목을 잡히는 소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즉,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 소득에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속 부부의 소득을 살펴보죠. 아내의 경우 매월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아 연간 소득은 480만 원입니다. 기준인 2천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 아내는 소득 요건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매월 국민연금 100만 원과 이자 소득 약 8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국민연금 1200만 원에 이자 소득 1000만 원을 더해 총 2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의 연간 소득 2200만 원은 기준인 2000만 원을 200만 원 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남편은 소득 기준을 넘었지만 아내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데 그럼 아내 혼자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여기에 바로 피부양자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는 자신의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 역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동반 탈락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일종의 연대 책임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남편의 소득 200만 원 초과 때문에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은퇴 전 사전 계획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이자 소득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퇴사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했다면 어땠을까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금을 아내에게 이전하여 남편의 연간 이자 소득을 800만 원 이하로 낮췄다면 남편의 총연간 소득은 2천만 원 이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은퇴 전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는 고정지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해 부부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때부터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각각 계산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즉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남편의 소득 2,200만 원과 아내의 소득 480만 원을 더하고 부부의 공동명의 주택재산 6억 원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 소득은 2022년 9월부터 전체 금액의 50%만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심사는 부부 각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심사합니다. 둘째,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셋째,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부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넷째, 은퇴가 임박했다면 증여 등을 통해 부부간 소득과 재산을 미리 조절하여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하나씩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누구든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은퇴라는 두 글자, 설렘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다주곤 합니다. 특히 평생 직장 건강보험의 보호 아래 있다가 퇴직 후 매달 날아오는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마주할 때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느끼시곤 하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하는 생각, 아마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지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따질 때 우리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보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자격이 되는지 심사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둘째, 안타깝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게 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두 분은 현재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퇴직 후에도 아들이나 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 재산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도 절반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이 아파트의 총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남편의 재산은 3억 원, 아내의 재산도 3억 원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개인의 재산이 기준인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재산 요건은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이자 많은 분들이 발목을 잡히는 소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즉,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 소득에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속 부부의 소득을 살펴보죠. 아내의 경우 매월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아 연간 소득은 480만 원입니다. 기준인 2천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 아내는 소득 요건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매월 국민연금 100만 원과 이자 소득 약 8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국민연금 1200만 원에 이자 소득 1000만 원을 더해 총 2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의 연간 소득 2200만 원은 기준인 2000만 원을 200만 원 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남편은 소득 기준을 넘었지만 아내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데 그럼 아내 혼자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여기에 바로 피부양자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는 자신의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 역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동반 탈락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일종의 연대 책임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남편의 소득 200만 원 초과 때문에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은퇴 전 사전 계획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이자 소득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퇴사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했다면 어땠을까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금을 아내에게 이전하여 남편의 연간 이자 소득을 800만 원 이하로 낮췄다면 남편의 총연간 소득은 2천만 원 이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은퇴 전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는 고정지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해 부부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때부터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각각 계산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즉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남편의 소득 2,200만 원과 아내의 소득 480만 원을 더하고 부부의 공동명의 주택재산 6억 원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 소득은 2022년 9월부터 전체 금액의 50%만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심사는 부부 각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심사합니다. 둘째,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셋째,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부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넷째, 은퇴가 임박했다면 증여 등을 통해 부부간 소득과 재산을 미리 조절하여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하나씩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누구든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은퇴라는 두 글자, 설렘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다주곤 합니다. 특히 평생 직장 건강보험의 보호 아래 있다가 퇴직 후 매달 날아오는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마주할 때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느끼시곤 하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하는 생각, 아마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지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따질 때 우리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보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자격이 되는지 심사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둘째, 안타깝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게 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두 분은 현재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퇴직 후에도 아들이나 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 재산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도 절반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이 아파트의 총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남편의 재산은 3억 원, 아내의 재산도 3억 원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개인의 재산이 기준인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재산 요건은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이자 많은 분들이 발목을 잡히는 소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즉,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 소득에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속 부부의 소득을 살펴보죠. 아내의 경우 매월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아 연간 소득은 480만 원입니다. 기준인 2천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 아내는 소득 요건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매월 국민연금 100만 원과 이자 소득 약 8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국민연금 1200만 원에 이자 소득 1000만 원을 더해 총 2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의 연간 소득 2200만 원은 기준인 2천만 원을 200만 원 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남편은 소득 기준을 넘었지만 아내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데 그럼 아내 혼자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여기에 바로 피부양자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는 자신의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 역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동반 탈락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일종의 연대 책임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남편의 소득 200만 원 초과 때문에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은퇴 전 사전 계획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이자 소득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퇴사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했다면 어땠을까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금을 아내에게 이전하여 남편의 연간 이자 소득을 800만 원 이하로 낮췄다면 남편의 총연간 소득은 2천만 원 이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은퇴 전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는 고정 지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해 부부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때부터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각각 계산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즉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남편의 소득 2,200만 원과 아내의 소득 480만 원을 더하고 부부의 공동명의 주택재산 6억 원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 소득은 2022년 9월부터 전체 금액의 50%만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심사는 부부 각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심사합니다. 둘째,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셋째,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부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넷째, 은퇴가 임박했다면 증여 등을 통해 부부간 소득과 재산을 미리 조절하여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하나씩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누구든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은퇴라는 두 글자, 설렘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다주곤 합니다. 특히 평생 직장 건강보험의 보호 아래 있다가 퇴직 후 매달 날아오는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마주할 때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느끼시곤 하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하는 생각, 아마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지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따질 때 우리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보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자격이 되는지 심사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둘째, 안타깝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게 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두 분은 현재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퇴직 후에도 아들이나 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 재산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도 절반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이 아파트의 총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남편의 재산은 3억 원, 아내의 재산도 3억 원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개인의 재산이 기준인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재산 요건은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이자 많은 분들이 발목을 잡히는 소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즉,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 소득에는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속 부부의 소득을 살펴보죠. 아내의 경우 매월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아 연간 소득은 480만 원입니다. 기준인 2천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 아내는 소득 요건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매월 국민연금 100만 원과 이자 소득 약 8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국민연금 1200만 원에 이자 소득 1000만 원을 더해 총 2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의 연간 소득 2200만 원은 기준인 2000만 원을 200만 원 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남편은 소득 기준을 넘었지만 아내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데 그럼 아내 혼자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여기에 바로 피부양자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는 자신의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 역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동반 탈락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일종의 연대 책임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남편의 소득 200만 원 초과 때문에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은퇴 전 사전 계획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이자 소득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퇴사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했다면 어땠을까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금을 아내에게 이전하여 남편의 연간 이자 소득을 800만 원 이하로 낮췄다면 남편의 총연간 소득은 2천만 원 이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은퇴 전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는 고정지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해 부부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때부터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각각 계산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즉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남편의 소득 2,200만 원과 아내의 소득 480만 원을 더하고 부부의 공동명의 주택재산 6억 원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 소득은 2022년 9월부터 전체 금액의 50%만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심사는 부부 각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심사합니다. 둘째,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셋째,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부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넷째, 은퇴가 임박했다면 증여 등을 통해 부부간 소득과 재산을 미리 조절하여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하나씩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누구든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은퇴라는 두 글자, 설렘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다주곤 합니다. 특히 평생 직장 건강보험의 보호 아래 있다가 퇴직 후 매달 날아오는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마주할 때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느끼시곤 하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하는 생각, 아마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지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따질 때 우리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보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자격이 되는지 심사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둘째, 안타깝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게 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두 분은 현재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퇴직 후에도 아들이나 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 재산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도 절반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이 아파트의 총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남편의 재산은 3억 원,
아내의 재산도 3억 원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개인의 재산이 기준인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재산 요건은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